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원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마음 다쓴 할 차례죠. 91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1막, 1막. 예, 맛 한마음 다스리라고 하는 거는요, 맛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명상법이에요. 그것도 차를 통해서. 그래서 맛 한마음 다스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일심을 얘기합니다. 일심.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모든 것을 그냥 일심이라고 하는 거죠. 일심. 담남만성 우정. 이는 전부 다 마음이다. 그 유식에서는 이야기할 때 유식, 무경, 오직 마음과 다른 경계가 없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맛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 자, 읽어볼게요. 차 맛을 통해 한마음 상태로 가는 선이 맛 한마음 다스입니다. 여기는 선이라는 말도 생각도 예인자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차 맛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차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차를 마시는 그 순간 맛을 포착하여야 하며 그의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 순간 참맛의 변화를 알아차림으로써 말과 생각을 끝나는 겁니다. 전자는 차의 첫맛을 주시 집중하여 말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참맛의 변화를 관찰함으로 해서 변화하는 참맛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일 수 없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은 모두 참맛의 본선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자를 첫맛보기라고 한다면 후자는 참맛 변화 알기 수행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맛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맛은 우선 후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코를 이렇게 쥐고 맛을 보면 맛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게 후각에 의해 가지고 맛이 이제 결정된다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맛은 굉장히 가변적인 게 있습니다. 가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후각과 미각이 없어도 맛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건 추억의 맛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험을 해요. 후각도 미각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어느 날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준 시래기국을 먹고 싶다. 시래기국을 끓여주는데 이 남자는 그걸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요. 분명 후각과 미각이 없는데 그럼 이거는 추억의 맛이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맛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 추억으로서 먹는 맛보는 그런 맛도 있지만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시각에 의해 가지고 맛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 가면은 아주 좋은 접시에 음식을 마치 뭐라 그럴까, 아티스트의 같이 그렇게 음식을 내놓는 경우가 있죠. 음식을 만큼 주면서. 그런데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냥 접시에, 평범한 접시에 그냥 흐트러져 있는 그런 음식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접시에다가 그 음식을 아주 정갈하게 놓아졌을 때 먹는 음식 맛은 어떨까? 맛이 다른 거예요. 근데 시각적에 의해서 맛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맛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격에 의해서 맛이 또 달라져요. 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커피를 하나는 5,000원으로 하나는 3,000원 했는데 5,000원짜리 커피 맛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맛에는 가격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맛이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그 송강사에 있을 때 그 86년도에 저 송강사 강의하러 갔습니다. 강의해달라 했어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녹차를 즐겨 마시다가 녹차 맛에 병이 생겨가지고 오령차도 마시다가 보이차가 들어오기 시작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대접을 하면 차를 내놔야 되는데 이 보이차를 탁 주면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집세기 마시는 거다. 아니 이걸 어떻게 마시느냐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차를 마시게 하는 방법, 이거는 요즘 가격으로 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차입니다. 이러면은 맛이 달라지는 거야. 네, 네, 잘 마시네. 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격에 의해서 맛이 결정됩니다. 시각적인 것, 그건 청각적인 것. 음식을 먹을 때 한쪽에 음악을 쫙 연주하고 한쪽에 음식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맛은 항상 다른 것이 플러스가 된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지. 그래서 맛이 달라진다. 모든 건 다 보면은 독립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맛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 상자가 한 번은 강원을 졸업하고 딱 가서 자기 도반에 있는 한 사람은 입안에 억대의 차가 들어갔다, 착각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를 한번 맛을 보면은 차 산지가 어떻고 이 차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그냥 알아낸다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출가자는 차 맛을 좋다 싫다고 이렇게 맛을 보지 않는다. 좋다 싫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감정과 생각이 더 붙여져서 번뇌로 갈 뿐이다. 차 맛을 보면서 한 맛으로 이 차 맛을 통해서 이 삼라만사 우주를 하나로 깨뜨는 일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출가자가 하는 맛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차 명상하는 것도 마찬가지. 맛 한 마음 다스는 일미 한 맛으로 가는 거예요. 한 마음이 일미입니다. 한 맛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이 차는 산지가 어떻고 어떻게 마시면 잘 맛이 좋고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 속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만족을 표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가 없다.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지혜가 생긴다면은 자기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센터가 있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명상법을 얘기하면은 부산 사람들이 그런 얘기. 이 스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분명히 체험이 오고 참 좋긴 좋은데 너무 어렵다. 쉬운 방법이 없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쉬운 방법은 지혜가 없는 명상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자기 삶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죠. 지혜가 들어가 있는 게 어려운 거야.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이거는 제 속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라서 자기 직접 그걸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쉽게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 명상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그렇지만은 어느 수준이 되면은 그래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청나라 만렵의 지식인들이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유식을 얘기하셨지만 그때 지식인들은 유식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청나라 말년 이때는 이제는 유식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됐다. 이렇게 어느 지식인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찬문상법이 매우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그래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그때는 수준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냥 무대에 올라와서 한복을 입고 차 명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니 차를 다도 실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름답고 좋아요. 퍼포먼스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그런 기분으로 정자에 앉아서 안 그러면 정갈한 어떤 차박에 가서 차를 마시면 참 멋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하면 더 이상 수준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 수준을 높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 차 맛을 보는 데 있어서도 좋은 차 있고 나쁜 차를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차, 나쁜 차를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차 맛을 가지고 좋은 차, 나쁜 차를 가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제가 어제 저기 부산센터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기운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마셨어요. 이게 이상하다. 차를 마시는 내 기운이 다운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차도 딱 마시면 그렇게 몸이 이렇게 기운이 다운되는 그런 차가 안 마셔야 되고, 그럼 나쁜, 안 좋은 차죠. 차를 마시면 목에 딱 걸리는 차, 가슴이 걸리는 차, 이것도 마시지 말아요. 그냥 차를 마시면 그런 것도 없고, 차를 마시면 몸에 기운이 확 올라오는 차는 좋은 차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 커피는 이게 열매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마시면은 땀은 안 나요. 그럼 차를 마시면 땀이 나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차 잎은 이게 발산하는 성질이 있어요. 잎은. 근데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 이게 기운이 이제 발산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오상용 교수 말대로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비물질. 비물질 에너지. 비물질. 예, 그게 비물질 에너지예요. 성분은 똑같은데 그 비물질 에너지가 성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비물질 에너지. 그래서 그 부산에서 그 저기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기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무슨 차냐 했더니만 김해에서 나오는 장군차랍니다. 장군차. 그게 녹차예요. 그런 차는 아주 좋은 거죠. 착 올라오고. 그리고 그리고 동화사의 방장 스님 계시는 방장길 옆에 그 이제 시자실 있죠. 시자실에서 차를 한 잔 딱 마셨어요. 기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 뭔 차냐 했더니만 티백차예요. 그걸 보니까 제법 잎이 괜찮은 거더라고요. 허접한 차는 아니었어요. 물론 티벳에서 수출되는 차는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닌데 이게 참 기분이 괜찮구나. 그래 차를 보면은 그런 몸에서 이 머리가 아주 상쾌해지고 기분 몸이 가벼워지고 이런 차가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때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데 차 맛이 맛있다 맛없다는 것도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차 맛이 좋고 기운이 아무리 좋더라도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차에다가 화를 내는 것보다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늘 남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오히려 그 차가 갖고 있는 성분을 100% 이상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좋은 차를 한 잔 탁 마시면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그대로
번뇌가 사라지는 그런 걸 체험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경봉이 큰 스님께서 성우 큰 스님께, 그때는 성우 스님은 학인 시절인데 저게 통도사 강당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극락암에 이제 보니까 문에 이렇게 조금 이러다 봤더니만 경봉이 큰 스님 문이 탁 맞추시 스님 도로락 하긴 들어갔더니 차를 한 잔 주시다. 차를 한 잔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 한 잔은 3세 업장이 소멸된다. 차 한 잔에 3세 업장이 소멸된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차를 한 잔 마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이 바로 가벼워지더라. 그래서 정말 그 극락암에 내려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얘기하잖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차를 한 잔 마신다는 것은 수행하고 아주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차 맛이 집중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차 맛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아예 이 감정의 생각이 붙어 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은 멈추게 하지만 생긴 것을 멈추게 하고, 또 생기지 않는 것을 생기지 않게 하지만 참맛 변화를 관찰하게 되면 아예 생긴 것은 잘라, 그건 아예 처음부터 잠복되는 까지 뿌리같이 잘라서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전자는 집중 명상이라고 그러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분석 명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자를 집중 명상을 사마타라고 그러고 분석 명상을 이파사나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참맛 알기, 참맛 변화 알기, 그리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참맛보기, 참맛은 곧 참맛 변화이며, 참맛 변화와 곧 참맛임을 알고 수행해 가는 것이 참맛보기입니다. 즉, 참맛이 곧 참맛 변화의 원인이며, 참맛 변화의 순간순간이 참맛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맛이 변하지 않는다면 참말 수 알 수 없습니다. 자, 참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뜻이냐면 첫 번째 바로 딱 느껴지는 건 다 참맛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차를 마시고 10초를 있든 20초 있든지 있어 보면 참맛 매 순간 바뀌어요. 매 순간 바뀌는 것마다 참맛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걸 이으면은 참맛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참맛이 여러 개가 모여가 참맛 변화로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참맛 보기는 첫 번째 탁 포착되는 맛이다가 무조건 집중하면 돼요. 그래 참맛이 또 변하면서 새로운 맛이 딱 오면 거기에 대한 딱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가면 참맛 보기가 되는 거고, 참맛 변화 알기는 마치 전체를 보고 있으면 참맛이 쭉 변해가는 걸 전체 보고 있듯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즉 변화를 모르면 참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맛은 참맛의 변화이며 이를 아는 순간이 참맛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참맛 변화가 곧 참맛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기에 참맛과 참맛의 변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맛의 변화 속에서 참맛의 초점을 맞춰 수행해 갑니다. 이것이 참맛보기를 통해 마음의 고요함으로 가는 삼매성입니다. 이때는 찰나삼매가 대부분입니다. 찰나삼매는 맛이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하는 것마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정의 생각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것이 삼매예요. 그건 찰나삼매라고 합니다. 참맛 변화 알기 위해서 참맛의 변화는 곧 인연의 법칙이며 이 인연의 법칙을 잘 관찰하는 것이
참맛 변화 알기 지혜성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차 맛을 딱 보는데 차 맛은 혀가 없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어. 그렇죠? 차물이 없으면 맛을 못 느껴. 혀가 차물이 있다 하더라도 미각 의식이 없으면 차 맛을 못 모르고. 이 삼자가 딱 만나요. 삼자가 만나야 보면 인연이. 삼자의 인연이 딱 모여가지고 차 맛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참맛 변화도 삼자가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된 게 아니라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인연의 법칙을 잘 관찰하는 것이 참맛 변화 알기의 지혜성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파산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일상생활에도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응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일은 독립되어 있는 건 없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독립된 게 없어요. 전부 상호전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의존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집이 빠지는 거고 자아를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가 부딪혀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차 맛을 보면 혀와 차물과 미각의 삼자에서 차 맛이 난다. 나듯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이게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영경 스님이 미국에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한 여자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가 배신을 했대. 사랑의 배신. 땅을 치면 눈을 퉁퉁 쏘는 스님 앞에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래 했을까 하는 생각. 차를 따라줘. 차를 마시라고. 그 좀 진정되니까 얘기를 했어요. 어때 차 맛이 어떻습니까? 차 맛이 변하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하니. 그와 마찬가지 사랑의 감정과 생각도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금방 알아듣고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 남자의 신경이 그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아는 순간 울음을 그치게 되고요. 차 맛이 변한다 하는 그 한 가지가 차 맛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차 명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라든지 변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부처님이 깨치신 내용들, 연기법이에요. 모두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 명상하는 거는 좀 어렵다.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해한도사를 열심히 연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원래는 낼 책이니까 아마 이제 교정을 좀 보고 책이 이제 나오면은 근사한 책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여름에 나올 책은 색향미 한마음차를 이제 묶어서 그걸 전부 다 일미다선이라는 이름으로 내볼까 다선일미라는 이름으로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선일미나 일미다선이나 이렇게 하는데 책이 아마 한 권 분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책을 내고 내년에 또 책을 또 하나 내고 이 차 명상에 관계된 거 총 한 4권 정도 낼 생각입니다. 앞으로 3권은 더 나올 거예요. 얘기하자면 앞으로 이제 차 명상이 고전이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첫맛보기와 참맛 변화 알기는 모두 맛 한마음 다승입니다. 첫맛보기와 참맛 변화 알기를 함께 수행하면 곧 삼매와 지혜를 함께하는 지관상수입니다. 이는 일미다선의 수행법입니다. 지관상수하면 일미다선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천맛보기의 삼매선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여 한맛 상태로 일미 상태로 들어가는 다선을 하겠습니다. 맛 한마음 다선, 일미 다선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거는 삼매선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대성의 사마타 중에 대성의 집중 명상은 공성을 깨치는 길로 또 가요. 내야서는. 그래서 이 공성이 다른 이름이 일미입니다. 한맛이에요. 얘기하자면 또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들가 낸 책 안에 없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없다 하는 거는 그만큼 이걸 많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강의를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자, 고양이 성장. 고양이는 한 마리 쥐를 잡기 위해 몸을 낮추고 발소리도 나지 않게 접근한다. 발견된 목표물에 눈을 떼지 않고 훌륭한 수행자처럼 정신을 집중하여 종래는 쥐를 잡지만 집중하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안다면 고양이 수행자, 고양이 성자라 하리. 여기에 포인트가 뭡니까? 예?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그걸 예. 자기가 집중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고양이는 자기가 집중하는 건 자기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중인데 뭘로 집중하느냐 하면은 알아차림을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자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앉아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 앉아 있는 자기를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있네. 그러면 그건 잘하고 있고. 그게 수행자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빨리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다 넘어갑니다. 천맛보기 94페이지. 천맛보기 이제 이 중에 본다는 천맛 알기 하면 좋겠는데 천맛보기를 바꿨어요. 원래 알기 하다가. 왜냐하면 오해를 또 할까 싶었어. 머리를 생각해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보는 것도 아는 거니까 천맛보기 하는 게 맞겠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맛을 본다. 맛은 우리가 장맛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똑같은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일까? 신기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본다. 장님은 볼까 못 볼까요? 보죠. 네. 장님은 그래서 그 부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장님 볼까 못 볼까? 못 봅니다. 아니 장님도 본다. 안 하는 얘기 장님도 본다. 깜깜한 걸 본다. 깜깜한 거. 눈이 망가졌기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지만은 보는 마음은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깜깜한 걸 본다. 이렇게. 그럼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기다가 렌즈를 달고 사물을 캐치하는 거죠. 그걸 딱 쓰고.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도 사물을 인식하도록 사물을 보는 거죠. 그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이제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만져보면 뭐다 안 울고 마치 사물들이 보인다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천맛보기는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가려면 밖에서 안으로, 형상에서 무형상으로, 거친 데서 미시한 곳으로, 형상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원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안에 있기 때문에. 형상에서 무형상으로 들어간다. 마음으로 들어간다. 형상이 있는 것은 이 물질이라 하는 거, 차라 하는 이런 물질적인 것, 이걸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간다. 근데 거친 데 미시한 곳으로, 거친 번뇌에서 미시한 쪽으로 들어간다. 마음이 점점점 미시해져.
현상의 본질로 들어간다 하면 자성이 있는 무아라는 공으로 얘기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질을 안다는 것은 다 지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맛보기는 천맛의 모양과 천맛의 마음과 천맛의 비의 있음, 뭐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맛보기는 모양이 있고 마음이 있고 비의 있음이 있는 거죠. 자, 이건 뭐냐? 천맛에 세 가지가 있고 모양이 있고 마음이 있고 비의 있는 공이 있고.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모양은 뭔가 하면은 병계, 소집, 승입니다. 마음은 의탁이 승입니다. 공은 진행, 원성, 실성입니다. 유시 삼성을 합니다. 병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짧게 한번 분배했습니다. 분배하면서 의탁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면 탈을 의지하는 의탁성입니다.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공성을 얘기합니다. 진실. 참. 예. 그래서 이걸 안 썼어요. 근데 여기 이제 모양, 마음, 공 하는 거는 유식 삼성을 가지고 이 천맛보기 할 때 이 천맛의 모양을 찾아보겠다는 얘기.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전번 책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천번이 공부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입니다. 예. 문해입니다. 문해. 사유를 하면은 사해.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는 수해가 됩니다. 수해. 수해의 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 듣는 거는 문해의 장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사유를 한다면 사해의 장입니다. 사해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론적인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문해와 사해에 들어간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식을 이렇게 명상이 그대로 응용을 해서 쓸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다른 명상하고 다른 점입니다. 얘기하자면 유식 삼성을 그냥 그대로 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봅시다. 첫맛은 모든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맛의 3단계는 첫맛의 모양이며, 4번째 단계는 첫맛의 마음이며, 5번째 단계는 첫맛의 비에 있음, 일미입니다. 이거는 첫맛의 5단계라고 하는 거는 전반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이걸 세수를 나눠서 씁니다. 자, 첫맛의 모양. 다양한 맛을 현재 순간에 맛으로 통합한다. 중요한 것은 통합이에요. 여러 가지 맛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죠. 또는 해통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어요. 해통. 모아서 통하게 한다. 해통이란 말. 이 수행이자 명상을 하는데 이 통합한다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걸어간다. 발바닥 감각 관찰한다. 그럼 발바닥 감각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딱딱함, 부드러움, 통증,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이런 감각을 통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딱딱하든 부드럽든 통증이 있든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 이게 이제 무상 관찰할 때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 이해하시. 처음에는 이제 몸을 관찰하면 몸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 있으면
이걸 감각에다 명칭을 붙여줘요. 제일 먼저 이 바사노 수행할 때 그걸 가르쳐줍니다. 딱딱하면 딱딱한, 부드러운 부드러운, 뭐 이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찌르면 찌름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게 잘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일어난 거 사라지면 간단하게 하죠. 왜? 딱딱하든 부드럽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똑같거든요. 공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되는 것으로 이제 이 통합을 하는 겁니다. 또는 해통이라는 말도 쓸 수 있죠. 여기도 똑같이 해요. 다양한 맛을 현재 순간의 맛으로 통합하는 게 첫맛의 모양이에요. 자, 첫 번째 초점은 처음 차를 마실 때 느끼는 첫맛입니다. 첫맛을 알아본다는 것은 정신을 첫맛에 집중하여 정확하게 최초로 일어나는 맛을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수행에 해당합니다. 사마타죠. 정신을 집중하고자 하여도 산만에 잘 되지 않을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맛을 음미하면 첫맛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전부 다 찻잔 차를 다 따랐습니까? 네. 자, 한번 마셔보십시오. 금방 느끼지는 맛이 첫맛이에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 맛이 탕면 이 첫맛이니까. 너무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이제 한번 봅시다. 첫맛 보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차의 첫맛은 그냥 마시면서 느끼는 맛입니다. 이것은 별 생각 없이 마시면서 그저 느끼는 첫맛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마셨죠? 그게 첫맛이에요. 즉 차를 마시는 순간 맛이 어떻다고 반응을 하는 맛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로 일반적인 첫맛의 수준입니다. 그냥 고정관념 맛, 언어의 맛, 생활 습관의 맛, 과거에 맛봤던 기억의 맛 등이 들어있음의 수준입니다. 그냥 탁 그냥 이게 무슨 맛이다 탁 느끼는데 왜 고정관념의 맛이고 언어의 문자의 맛이고 생활 습관의 맛이고 과거에 맛봤던 기억의 맛이라 하는지 이런 잘 모르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커피 마시니까 달달한 맛이에요. 그 똑같은 커피인데 상대 딱 마셔 이 쓴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달달한데 왜 당신은 쓴맛이 나는 느끼지? 예, 좀 희한하죠. 여러분 똑같은 찬물이라도 마시면 맛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음식 맛이라는 이런 것도 다르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결혼할 때 시집에 갔더니만은 이 맛이 잘 안 맞는다든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음식을 딱 내놓으니까 뭐 시어머니라든지 시댁 식구들이 맛이 한 변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퇴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서로 질들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일반적으로 탁 마시는 그 차 마시는 그런 무엇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과거 경험. 유시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종자생 현행이에요. 자기가 뭐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사람들 다 모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초점의 첫맛은 참맛 변화 알고 참맛의 변화를 알고 참맛 변화를 알고 참맛의 여운에 집중하는 것. 차를 마시며 참맛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차를 처음 마시는 사람은 한 모금의 차에서 그 맛이 변한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행을 하면 차 마심에 익숙한 것 관계없이 차 맛의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첫맛을 감지하는 가운데 첫맛의 변화를 아는 겁니다. 자, 한 모금 마셔보십시오. 자, 마시고 맛이 이렇게 변화가 감지되죠. 여운이 있죠, 맛이. 그래 이런 걸 이제 차맛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차를 마시면서 차 맛의 변화를 감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 수행을 하면서 감각을 못 느끼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거나, 어떤 특별한 느낌을 원하거나, 또 관찰하는 의도로 너무 앞서 있거나, 이런 감각을 체크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마 변하는 걸 지켜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맛을 보고. 그것을 막 알아차리고 하지도 말고. 차 맛 변화를 알려면 가만히 있으면 차 맛이 바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도 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감지 못하는 경우 많다 하는 건 세 가지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예. 자, 첫 번째 의도가 앞선다. 예. 둘째 성질이 급하다.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예. 맛을 느끼려고 하는 의도가 앞서면 참맛을 못 느끼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참맛을 못 느끼고. 또 하나 더 얘기했는데 그거 잊어버렸다. 생각이 많으면 이게 또 맛을 못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차 맛을 못 느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감각을 원하는 맞다. 특별한 감각을 원하는 사람. 예. 그러면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감각을 이 맛을 못 느끼는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 더 이야기하면 아예 미각을 잃은 사람을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차의 미묘한 맛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첫 맛의 변화는 곧 차의 미묘한 맛이기 때문입니다. 첫 맛보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조막대기에 종을 치면 나는 종소리가 첫 맛이라면 종소리 길게 이어지는 여우는 첫 맛 변화입니다. 이때 첫 맛 변화의 길이까지 관찰하고 그 여운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합니다. 이 집중이 현재 참맛이 여운에 머물고 있으면 가거나 미래로 집중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맛 여운에 집중하는 것이 첫맛의 첫 단계 첫맛보다 진일보한 첫맛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참맛의 여운을 생기려면은 전체를 보는 전체를 보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방안과 방 전체를 내가 탁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한눈에 다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첫 맛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전체를 보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는 의식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일어난 참맛이 그 여운이 길게 가는 것을 그냥 전체를 보듯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걷기 명상을 할 때, 걷기 명상 부산에서 감누수를 이제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함부로 이렇게 옛날에 하면은 참 이 물이 쭉 흘러가지고 앞에만 이렇게 흘러내리고 뒤에는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이번에 물을 보니까 앞도 잘 되고 뒤도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잘 되느냐 하면은 걷기 명상을 하면서 몸의 감각을 보면서 동시에 앞에 감각을 동시에 같이 보기 명상을 몇 분 했더니만 앉아서 하니 물을 보면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 나무에 딱 기대면 뒤쪽 나무의 감각을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앞뒤 같이. 그럼 의식이 한 공간을 딱 이루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훈련할 때는 물을 보니까 뒤쪽도 이제 물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시야가 좁아서 안 되는 게 이제 넓어지니까, 의식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 가능해지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이제 서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의식을 공간을 넓히게 되면은 이제 전체 보는 의식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참마 여운을 마치 사물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딱 일면을 보듯이 그리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 이제 여기서는 차 명상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차 명상에서는 그걸 하죠. 다시 꾸미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꾸미기를 할 때 앞에 있는 정원이라든지 시냇물 흐르고 그 뒤에 빈마당에 연못과 집이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평풍 쳐져 있는 산이 이래. 그랬다면은 다시 꾸미기 할 때 명상을 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한눈에 쫙 도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리고 차방에 들어갔을 때도 그 차방 안에 한눈에 싹 다 이 차선이 바로 생각만 하면 차선이 다 이렇게 나아져 있는 거죠. 일일을 못지 않더라도 착 갖춰주고 이렇게 마치 내가 생각만 하면 마음만 내면 착착착 이렇게 한눈에 다 도는 이 정도에 가면 여러분들이 전체 의식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 전체 의식을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전체 의식을 심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의식 속에 전체를 보고 있는 속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보는 것을 심소라.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럼 명상을 하게 되면 탁 앉으면 머리부터 발까지 한눈에 싹 들어오면 그건 심왕이에요. 그런데 부분 보고 있으면 심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유식 강의할 때 할 얘기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것이 이 수행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차 맛을 딱 보면서 차 맛이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데 시간 좀 흘러가지만은 마치 한눈에 딱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착 본다면은 그거는 이제 맛의 여운에 집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 의식이 확장되잖아요. 네. 의식이 확장되는 거하고 무상이나 실체없이랑 무슨 연관은? 그렇지. 네,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면은 이거 예를 들어 찻잔을 딱 보면 의식이 찻잔의 영역으로만 딱 한정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넓게 보죠. 마찬가지로 넓어지면서 무상이. 네, 그러니까 무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 순간 변화를 보게 되면 상이 없어지잖아요. 상을 안 보게 되니까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상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딱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래 협소하게 되는데 그 상이 딱 사라져 버리면 마음이 크게 싹 넓어져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신이 되면 법신의 내용이 뭡니까? 아공법공이 법신의 내용이거든. 아도공하고 법도공하고. 그러면 법의 몸이라잖아요. 이때 법신. 그럼 법의 몸 이러면은 크기가 무한인 거야. 삼남만도 우주 전체 자기 몸이 되는 거지. 그 내용이 뭔가 아공법공이에요. 임무와 법무하잖아요. 자아도. 그러니까 마음이 크기가 달라져요. 같은 이치예요. 예.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의식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지혜가 적은 사람은 이 의식 공간이 좁은 거예요. 지혜가 아주 없는 사람은 화 잘 내고 욕심부리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걷기 명상할 때도 자꾸 이렇게 의식 공간을 자꾸 넓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혜를 개발하기가 용이해진다.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러게 명상을 하면서 참아 보면서도 이것도 이제 지혜가 개발됩니다. 처음에 집중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일어나고 이 마음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하는 게 훨씬 줄어들고 이러면은 의식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메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지혜가 빨리 개발될 수가 있고 얘기하죠. 그런 거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세 번째 초점의 첫맛 단계는 첫맛이 다양한 맛으로 변화해도 늘 첫맛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맛의 변화를 아는 것이며 그것에 따라 차맛 차이가 구분됩니다. 차의 오미의 구분, 즉 혀에는 대략 1만 개 정도의 미래 세포가 있어서 맛을 수용하고
대내로 전달해서 맛의 조건 나쁨을 판단하는데 원미 상호 간의 상응으로 수많은 맛이 있게 됩니다. 그래 그 참맛의 전후 찰나에 달라서 참맛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즉 전후 찰나를 살피면서 참맛 차이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첫맛 변화에 따르는 참맛 차이의 구분이 세분되어 많아질수록 미면 참맛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예. 숙련된 맛을 보는 자는 100만 분의 1까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첫맛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차맛의 차이를 구분할 때 다양한 참맛 차이를 첫맛으로 통합하는 단계가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첫맛을 늘 유지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맛을 하나를 딱 통합을 해버려야만 된다. 첫맛 하나로 통합을 해버려요. 첫맛 하나를 통합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맛이 변화가 있더라도 늘 첫맛으로 본다. 그 첫맛 하나로 통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일에 음식에 날마다 청국장이 나온다면 며칠까지 먹을 수 있을까? 안지될 때까지. 예? 첫맛으로 하면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첫맛이라면 매일 먹을 수 있다. 머리가 굉장히 빨리 잘 이제 딱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빨리 많이 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한 며칠만 지나면 다 식상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맛이든지. 그래서 음식 맛은 그때그때 바꿔줘야 돼요. 똑같은 계속 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가정주부로서 알아둬야 될 겁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예요. 똑같은 맛을 한 3일이나 4일 지나니까 다 안 먹는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만큼 이 맛이라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맛보는 게. 얘기하자면. 마찬가지로 차를 마실 때도 차 맛을 보면 뭐 오령차든 녹차든 똑같은 개성차를 마신다면은 식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보다는 차를 한 잔 마시다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맛이 있을 건데 이런 맛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통합하는 거는 참맛, 이 앞에 차가 하고 뒤에 차가 분명히 구분되고 참맛의 강약도 분명히 다 다르지만은 첫맛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게 집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첫맛에 맞추지 참맛의 변화에 초점 맞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맛 변화 알기는 뒤에 가서 이제 이 참맛 변화에다가 초점 맞. 여기는 첫맛에 다 초점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참맛에 고정해 맛을 보면 참맛이 변하는 순간순간 놓치지 않게 되면 번뇌망상에 끼들 틈이 없어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참맛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맛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적극 아는 것이 바로 첫맛을 아는 것이며 이것이 첫맛부의 세 번째 단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뭡니까? 이 첫 번째는 그냥 맛보는 거. 두 번째는 참맛의 여운을 체크하는 거. 세 번째는 다양한 맛을 첫맛을 늘 첫맛으로 통합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맛 변화를 놓지 않고 적극 아는 것이 바로 첫맛을 아는 것이며 이것이 첫맛부의 세 번째 단계의 시작입니다.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마음이 깨있는 상태이며 존재의 실상을 깨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참맛의 변화를 느끼면서 늘 첫맛을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참맛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첫맛에서 전찰나의 과거의 맛과 후찰에 일어나는 나를 관한 미래의 맛을 잡을 수 없음에 초점 맞춥니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변하고 있는 참맛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 때 그 참맛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흐르는 참맛에 깨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의 참맛이 없는 곳에 일어나는 다양한 참맛을 통합합니다. 이때 통합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통합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지나간 맛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의 맛은 오지 않았었고 지금 차 맛이 흐르고 있는 맛에다가 깨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맛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양한 맛이라 하는 것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맛은 오지 않아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현재 이 순간에 차 맛에 초점 맞춰서 집중해 가면 아무리 차 맛이 변화해도 변화는 현재 차 맛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늘 첫맛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첫맛의 경지보다 진일보한 첫맛 부위. 자, 이게 이제 첫맛 부위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각각 다르다 이거죠. 첫 번째는 그냥 맛보는 맛, 두 번째 여운을 맛보는 맛. 그거는 의식 공간이 넓어지겠죠. 세 번째 오니까 다양한 맛을 첫 맛을 통합하는데 현재 이 순간으로 통합해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이 첫맛보기예요. 그래서 이 첫맛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차를 마셔보십시오. 자, 첫 번째 딱 맛이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맛이 계속 여운이 있죠. 자, 여운이 있는 데다가 지나간 맛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맛은 오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고 맛을 딱 보십시오. 그 현재 지금 맛보고 있는 맛만 남아 있습니다. 그 맛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때 첫 맛을 어떻게 통합되느냐? 의식이 현재 이 순간에 있을 때 맛을 통합하고 있다는 거죠. 첫 맛으로. 그래서 이게 첫 맛에 깨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다양한 맛을 첫 맛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런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이러면 아주 중요해요. 그 대종구선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았고 현재로 머물지 않음을 알면 미래는 끊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 이게 조주무자하고 똑같은 것이다. 다 이렇게 조주무자하고 똑같대 그게. 그러면 우리가 차 맛을 보면 지나간 차 맛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의 맛은 오지 않았고 현재의 맛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그 맛을 흘러가는 맛을 그냥 체크하고 있다. 그럼 이거하고 조주무자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다는 말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왜 무라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있다 하는 불성이 있다는 생각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하는 방법이. 그래서 어록에 보면 조주무자의 하는 것은 쉬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쉬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딱 걸맞는 말이 또 있어요. 고자 송자 노스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40년 전이죠. 스님 조주무자가 뭡니까? 차를 다 따라주면서 그렇게 차를 마시봐라. 모든 것은 한 맛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러고는 무자라 하는 것은 앞뒤가 딱 끊어진 것이 무자다. 이래요. 자,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아서 없다. 앞이 끊어졌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 미래의 맛은 오지 않았죠. 미래 끊어졌죠. 앞뒤 끊어지면 어디예요?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재도 끊어집니다. 과거, 미래에서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조정무자예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스님의 그 서장을 보면은 그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첫맛의 마음 두 번째 얘기를 하고 나중에 세 가지 통하는 맛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예.
뭐냐고. 예, 요점 정리에 소중한 걸 요점 정리가 좋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걸 줬다는 얘기죠. 근데 보살기를 반다하는 보살기의 옆집이 뭘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게 있죠. 얘기하는 그 도덕성을 갖춤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그런 것을 자꾸 못 잡겠어요. 자, 10분 휴식 하겠습니다.